예, 감사합니다. 저는 일산 지역에서 2008년에 조이풀 처치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했고요. 청년 사역에 대한 비전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맡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100만 자비량 선교 운동, 이 부분에 대한 개념은 여기 와서 잡고 있고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 청년 운동의 미래니까 그 부분은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로컬에 있기 때문에 현지 로컬 처치에서 느끼는 청년들의 지금 청년들에 대한 어떤 마음들, 청년들이 어떤 시대 가운데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는 장년들도 함께 있지만 청년을 중심으로 해서 장년들이 있을 거냐, 장년을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있을 거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청년들을 중심으로 해서 장년들이 이렇게 서포트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청년 운동들을 할 때 장년들 중심으로 해서 청년들이 뒤에서 붙는 것과 청년들이 주 엔진이 되어서 장년들이 뒤에서 붙는 것은 교회 생태계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 부분이 조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년 운동에 있어서. 그리고 지금 2020년 월드 이코노믹 포럼의 그 주제가 그레이 리셋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다 바꾸겠다는 건데, 저도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앞으로 청년 운동들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고민할 때 진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저희가 그 청년들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게 한 130명 정도 됩니다. 코로나 때만. 오히려 더 많이 등록했어요. 더 많이 등록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교회는 오히려 청년들이 잘 되고 부흥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바깥으로 나가보면 코로나 때 여기 계신 교회나 또 선교사님들은 또 안 그러신 것 같은데, 현지에서 느끼는, 필드에서 느끼는 청년들은 지금 코로나 이후에 청년 세대가 지금 다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없어요. 그냥 줄어든 정도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허리 세대가 지금 나가버린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운동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사실 앞으로 선교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고, 선교지의 고령화가 이미 있고, 동원 자체가 안 되면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논의들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뭐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미래인데. 그러니까 다음 세대가 부분적으로 갈 부분이 아니라 이게 메인 이슈로 지금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동의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하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안타까움은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이 코로나 이후에 저는 좀 담론들을 던지고 싶어요. 이슈들을. 우리가 뭘 갖고 논의해야 될지. 그러니까 현장에서 느끼는 이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수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코로나 이후는 분명히 새 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담아내는 가죽 부대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지금 이 가죽 부대로 담아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청년들이 이 세대 속에, 그러니까 청년 세대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를 정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정의하지 못하니까 세대를 정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앞쪽으로 보시면 저는 주제를 다음 세대하고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의 논의들을 보면 방향성 갖고 논의를 해요. 제가 봤을 때 방향성 이미 세팅됐거든요.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지금 어느 정도 뭐 이렇게 이 시대를 보는 눈들이 있다고 한다면 방향성이 이미 세팅됐다. 그런데 아직도 이 청년들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아니면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이 논의를 계속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은 속도를 택했거든요. 엄청난 속도로 지금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도 코로나 이전까지 전 방향성에 대해서 주로 강의를 했던 사람인데 코로나 이후부터는 제가 방향성 얘기 안 합니다. 지금 방향성 논의할 시간이 없다. 지금 스피드다.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속에 있고 우리 청년들은 세상 속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던져내는 키워드들이 이런 곳에서 던져내는 키워드들이 청년들에게 전혀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질감, 괴리감들이 청년들에게 이게 접촉점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왜 그것을 심각하게 느꼈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청년들을 우리가 어떤 시대로, 어떤 세대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이분을. 이 사람은 누구냐면 닐 나스 엑스라는 사람인데 얼마 전에 2주 전에 빌보드에서 1위를 한 가수입니다. 근데 아버지가 미국 래퍼예요. 그리고 주목하실 것은 22세밖에 안 됐어요. 22세밖에 안 됐고 아버지가 복음성가 가수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여간 음악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죠. 그런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트로트 같은 개념이 컨트리 음악입니다. 컨트리 음악에 힙합을 붙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친구가 게이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최근에 어떤 프로젝트를 했냐면 나이키 신발을 사탄 나이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666켤레를 한정 수량으로 만들어서 요 에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람 피를 넣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사단의 오각형별을 넣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8절이 이게 그걸 새겼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걸 666켤레를 한정 판매로 했는데 나이키에서 비상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거 판매 금지시켰습니다. 근데 희소성 가치 때문에 지금 이게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고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이 친구를 주목했냐면 이 친구가 최근 만든 뮤직비디오가 있습니다. 이게 몬테로라는 뮤직비디오인데 이 친구 이름이에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건데 이 친구가 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이 그러니까 안 보신 분 좋아요. 저도 보고 얼마나 구역질이 나고 저도 웬만하면 견디는 사람인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이제 뱀과 이제 서로 뱀이 얘를 이제 유혹해서 얘를 위로해주고 나중에 이 정체성이 이제 동성연애 이게 게이니까 지옥 끝까지 떨어집니다. 지옥 끝까지 떨어져서 사단이랑 관계를 해요. 사단이랑 관계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얘가 사단의 목을 껐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죠. 그리고 지가 사단이 돼요. 지가 사단이 되는데 제가 뭘 주목하냐면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쳤어요. 유튜브 조회수가. 예전부터 이런 류의 사단 숭배하는 미디어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AC/DC, 모털리 크루, 뭐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주는 오지오스보 뭐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그것은 다 파티셜이에요. 부분적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코로나 이후 대면에서 비대면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비대면 세상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1억 뷰를 치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했는데 제가 뭘 느끼냐면 메인스트림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2살밖에 안 되는 친구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밑에 나오는 댓글들이요 다 멋있다예요. 제가 이걸 보고 야 우리는 뭘 갖고 논의하고 있는 거지 지금? 굉장히 어떤 급박하게 돌아가는 엄청나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악한 영향력. 사실은
뒤에 악한 영이 있는 거죠.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는 거죠. 영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것은 이게 여러분 메타버스 기반입니다. 메타버스 아시죠? 예, 마을버스 말고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는 그 초월이라는 뜻이고 버스는 유니버스에서 세계 할 때 세계, 그래서 초월 세계, 가상 세계를 얘기하는데 제가 아는 한 그 경제인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미래 쪽에 그러니까 미래학 쪽에 우리나라에서 거의 선두주자에 계신 분이에요. 제가 이분이랑 같이 밥을 먹다가 이분이 메타버스 얘기를 딱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쭉 들었는데 갑자기 여기 심장에 뭐가 툭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네. 엄청나게 이 세상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메타버스는 뭐냐면 우리가 여기 있지만 이게 아바타 하나를 만들어서 이 아바타가 사는 세상들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금 이 메타버스 플랫폼이 지금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데 지금은 게임이랑 엔터테인먼트 쪽에 이렇게 좀 국한되어 있지만 이게 메타버스의 정의가 뭐냐면 무한대의 확장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명한 가수가 오프라인에서 콘서트 하면 15만 명 정도 모이는 10만 명 정도 모이는 어떤 그런 잠실 주경기장 이런 데가 한계지만 최근 그 유명한 미국의 팝 가수가 자기 아바타를 써서 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1,500만 명이 모였어요. 1,500만 명 전 세계에서. 근데 다 아바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바타는 나예요. 나. 그러니까 여기 가상 공간의 아바타는 현실의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기반의 이 플랫폼에 지금 미국 청소년의 65%가 가입이 돼 있어요. 그리고 유튜브 사용량의 2.5배의 시간들을 여기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페토라는 네이버에서 만든 제페토 기반의 메타버스 기반이 있는데 2년 만에 예전부터 그런 기반이 있었는데 2년 만에 지금 유저가 2억 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학생, 초등학생 아이들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감이 없잖아요, 저희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가상 공간과 현실의 공간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냐면 테크놀로지로 접근을 해요. 툴로 접근을 해요. 뭐 유튜브 기반이냐 무슨 그거 중요한 거 아니죠. 인식론 기반이죠. 그러니까 다음 세대 아이들이 어떻게 사고하는지에 대한 인식 기반 자체가 우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부대를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논의가 굉장히 추상적인 논의들이에요. 이미 이 아이들은 사물을 바라보는 인식 체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이제 실제적인 고민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안에서 여기 이 구찌라는 이 기업도 지금 들어가 있고 여기는 이제 블랙핑크가 자기 아바타를 써서 콘서트도 하고 있고 얼마 전에 모 대학에서는 이 메타버스 기반으로 신입생 환영회도 했고요. 여기 아바타들이 다 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경제 활동이 여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만약에 황 박사님이 아바타를 만드시면 이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는데 옷도 입히고 다 그래야 돼요. 그런데 거기서도 명품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기반의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게임 월드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세상이라고 보셔야 돼요. 이 세상이 현실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경계선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명품 옷 입고 안 입고가 굉장한 어떤 차별을 가져오는데 이 세상 안에서도 구찌를 입느냐 안 입느냐 이게 굉장히 어떤 일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 들어가면 티가 나요. 아저씨인 거.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제공되는 옷 그냥 가만히 입고 그냥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알아요. 아저씨 들어왔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도 셀럽이 있고, 그러니까 애들이 여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보여줬던 릴라스 엑스도 어떤 애냐면 방구석에 히키코모리라는 단어 아시죠? 젊은이들 안에 지금 사단이 풀어놓고 있는 문화가 히키코모리예요. 방구석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방구석에 가만히 있다가 그런 변종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사실 필드인데 메타버스 세상이 이렇게 열릴 때 왜 여기에 다 들어가 있냐면 다 방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 생각들. 그래서 가까운 목사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 갖고 있는 분들이랑 지금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교제를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완전히 영적인 영역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는 건 지금 키워드 선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키워드 선점. 그러니까 이 키워드를 선점해야 다음 세대와 우리가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만든 키워드들을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경우는 저희가 키워드 선점을 실패한 거죠. 이미 세상이 인권이라는 키워드로 동성애를 커버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갖고 들어가도 동성애는 인권 차별로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하고 있고 급속도로 변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인 논의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를 읽는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시대에 대한 인식. 그렇다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려고 하고 이해는 하고 있지만 그 시대를 읽으려면 그 세대가 돼야 되는데 그 세대가 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제안은 빨리 저희가 이 세대를 끌어갈 플레이어들을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플레이어는 아니에요. 빨리 플레이어들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이라는 플레이어를 빨리 발굴해서 투입시킨 것처럼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할 것 굉장히 많지만 빨리 10대 더 어린 애들을 만들 수 있는 그 플레이어들 좀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교회로서의 이런 영적으로 엄청나게 묶여있는 세대들이 교회로 오게 되는데 전략이 뭐냐? 제가 갖고 있는 전략은 너무나 뻔하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저희 교회 이 예배를 위해서 저희가 특별히 예배팀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지금 288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스튜디오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288은 뭐냐면 다윗 시대에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밑에 공교하게 하나님 찬양하기를 즐겨했던 사람들 수가 288명의 스키플 뮤지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공간을 만들고 그들이 새 노래, 뉴송들을 만들고 그러니까 왜 예배를 강화시키냐면 이게 영적인 거기 때문에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 하지만 일단은 그들 안에 묶여있는 엄청난 그 견고함과 사슬을 강한 예배로 풀어내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결국 예배를 강화시켜야 돼요. 예배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지금 최근 아까 100여 명 중에 한 50%는 이제 수평 이동으로 온 청년들이지만 한 30%는요 완전히 히키코모리 같은 애들이 왔는데 제가 뭘 경험하냐면 예배를 투자하고 물론 예배가 저희가 강한 팀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주일 예배가 매 주일 예배가 컨퍼런스 같아요. 그렇게 예배를 했더니 예배가 끝나고 여기가 깨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영접 기도를 시키면요 1분도 안 돼서 복음 듣고 그냥 받아들여요. 그렇게 해서 영접하고 그 다음 과정으로 들어간 청년들이 저기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국 내린 건 뭐냐면 예배다. 이거 영적인 거다. 아까 릴라스 X 같은 거 보시면 이게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 있고 아까 메타버스도 결국 연구에서 들어가면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 예배가 뻔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
그리고 저희가 이제 미디어 쪽도 미디어 스튜디오를 지금 조명 이 설계도를 그리고 지금 저희 안에 있는 스페이스들을 교육관 스페이스들을 지금 다 현실적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어차피 가상 공간에 이게 지금 비대면 되면서 교육관들이 다 놀고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 안에 저희가 청년들이 한 3기업 정도가 창업해서 들어가 있고 여기 미디어 스튜디오 버추얼 이펙트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스튜디오를 지금 제작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그 다음 단계의 부분을 저희가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인 그리고 뭐 저희 대안학교 하고 있는 거 맞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제가 얼마 전에 갔던 중국집입니다. 중국집인데 왜 이걸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냐면 청년 사역할 때 너무 복잡해요. 키워드 간단합니다. 예배, 선교, 다음 세대. 저희는 그거예요. 이제 저희 교회 그냥 예배에서 은혜 받으면 선교 가고. 근데 뭐 복잡해요. 뭐 이것도 저거고 뭐 치유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다 아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 중국집에 갔는데 이거 지금 파주에서 지금 뜨고 있는 중국집이거든요. 중국집 이름이 탕수육이에요. 근데 들어갔는데 여러분 인류 최대 이 선택이 바로 짜장 짬뽕이잖아요. 짜장 짬뽕. 너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여기 갔는데 여러분 고민할 게 없어요. 짜장 짬뽕 탕수육 하나씩 시키면 끝나요. 간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것들을 심플리파이 해야 돼요.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요 간단하고 명확한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 반응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저는 선교의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4년 전부터 교회를 선교적 이 교회로 바꾸면서 매년 200명씩 중동으로 훈련시키고 보내고 중동해서 결국은 아예 생자부터 장기 선교사까지 나갈 수 있는 과정을 코로나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장기 선교사가 드디어 파송됐어요. 그리고 이제 100여 명의 1년 견습 선교사들을 이제 보내기 전에 코로나가 터져서 지금 이렇게 된 그 과정인데 그거는 이제 세팅됐는데 제가 그것도 있지만 제가 이 로컬 처치로서 청년들을 결국 동원시키고 청년들의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빨리 KWMA나 제가 황 박사님에도 얘기하는 거 빨리 실제적인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 플랫폼들이 여기서 제공돼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정말 10대 아이들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의 소리를 좀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탁상공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가 짜장탕 탕수육은 저는 다음 세대 예배 선교 이거를 고민하지 않아요. 교회 가서 간단하다. 이건 또 이 헤이리에 있는 유명한 우동집인데요. 이 우동이 이름이 뭐냐면 국물 없는 우동이에요. 그런데 간판 이름이 국물 없는 우동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실제. 그러니까 무슨 간판 뭐 소개하고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들이 니즈 이기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그 요즘 청년들이 모이는 온라인 플랫폼이 클럽하우스 같은 거 보면 직설이에요. 배설해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접촉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장 강력한 접촉점은 예배입니다. 예. 성령님을 바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한 그래서 저희가 아까 이런 거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뭐 한 20분 정도 설명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교회 구조를 22개의 저희 교회는 22개의 그 스몰 보트들로 나눠서 이제 실제적인 구조도 저희가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보트당 한 50명씩이 태워져 있습니다. 이거는 180명의 리더들이에요. 그래서 매주 저희가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22개니까 1000명 넘게 지금 나중에 지금 이 3년 동안 이 DNA를 만들어서 저희가 22개의 어떤 교회로 저희가 이제 흩어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이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이타닉 마지막 영화 보시면 큰 배가 싱킹하잖아요. 하는데 너무 크니까 침몰하는 걸 몰라요. 거기서 다 파티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어느 순간에 툭 꺼지거든요. 근데 제가 마지막 장면에 보면 작은 구명 보트들이
빠진 영혼들을 막 구해냈잖아요. 근데 주님이 거기에 대해서 SRB라고 하는데 스몰 레스큐 보트를 빨리 만들어라. 그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를 위해서 미리 22개의 스몰 SRB라고 해가지고 스몰 레스큐 보트 해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흩어내기 위해서 지금 구조를 준비하고 있고, 이 작은 배, 그래서 뭐 이 항공모함을 이제 네트워크에서 이제 모이자는 이제 그런 건데, 이거는 뭐 지금 제가 뭐 던질 단어는 아니고, 제가 청년의 미래 운동에 대해서 좀 결론을 지으면 빨리 시대를 인식할 수 있는 키워드 선점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인식했다면 과감하게 플레이어를 빨리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 플레이어들의 소리들을 빨리 들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세대가 내놓는 방법들을 경청해야 되고, 과감히 우리가 한 세대에서 그 일들을 했다면 과감히 우리가 뒤에 물러나서 방법까지도, 그러니까 디렉션 주지 말고 방법까지도 그들에게 주고, 저희는 울타리의 역할만 감당하고 방법까지도 그들이 낼 수, 조금 어설프고 그런다 하더라도 그들이 내놓는 그 세대의 그 시대를 인식하는 방법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앞으로 미래를 여는 키워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